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연기금 거의 전 업종 순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이렇게 거의 전 업종 순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서 유통업, 음식료 이런 업종들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이 업종들,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 하나 보면은 바로 물가, 8월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쭉 물가가 이렇게 오랜 기간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8월 물가는 정말 깜놀입니다. 불적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되면은 당장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갖다가 한국은행에서도 좀 의식을 했었는지 바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8월 물가는 예상보다 높은데 기조적 둔화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갖다가 좀 잠재우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물가가 저렇게 높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원유 가격 봐야 되겠죠. 원유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원유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굴이나 밀 가격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원유 가격이 물가에 참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최근에 우리가 자연재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면 또 추석을 앞두고서 또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원유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지금 러시아하고 또 오펙 플러스 국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감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유가가 지금 또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물가가 이번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안심시킨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갖다가 좀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보게 되면은 유가가 저렇게 오르고 있으니 당연히 다음 물가도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도 이 기준금리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물가가 높아지면은 미국은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게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 달에 미국에서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10월 달에 지금 금리를 갖다가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를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유동성 문제가 되겠지요. 정부에서는 자꾸 대출 연장을 해주고 또 대출을 돈 빌릴 핑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30년짜리 모기지가 나왔더니 이제는 50년 모기지까지 나와서 어떻게든 이렇게 돈을 계속 연장해서 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래 사람이 지대고 있죠. 다 부채입니다. 돈을 갖다가 은행권은, 금융권은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고, 또 돈이 줄어들게 되면 나라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갖다가 빌리기는 쉬워도 갚기는 상당히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도 소비 여력이 굉장히 떨어질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소비가 망가진 것이, 나라가 일단 작아서 내수 규모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정치권에서도 좀 편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1980년대 후반에 주택 200만 호, 무슨 건설, 신도시 개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그 이전에도 그랬죠. 80년대 올림픽 끝나고 후반, 그리고 지금 90년대 지나고 또 2000년대 지나고 이런 시간 계속 이렇게 흘러오면서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에서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건설 경기를 통해서 나라 경제를, 돈을 좀 회전시키려는 그런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누적되면서 흘러오는 그 과정에, 그럼 돈이 늘었죠? 그럼 그 돈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늘었느냐? 바로 사람들이 부채를 가지고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그런 쪽으로, 부동산에 지금 함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엄청나죠.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골치 아픕니다. 예전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부동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어느 정도 자산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제가 카페에서도 마감 시황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죠. 한번 언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쪽으로 계속 이렇게 빚내서 어떻게 나라 경기를 떠받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부채로 인해서 소비를 갖다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본격적으로 자꾸 이제 불만이 표출이 된 게 한 2015년경, 2014년경 보통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쯤부터 이제 쓸 돈이 없다, 쓸 돈이 없다, 월급을 올려줘라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때 마침 정권도 2017년도 바뀌면서 이 급여가 대폭 오르게 됐죠. 이렇게 된 게 그동안 누적되어 어떤 불만들이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쓸 돈이 부동산 쪽으로 함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자 내고 나면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그래도 자꾸 없다 보면은 계속 더 내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오게 된 게 바로 너무 사람들이 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 경제를 갖다가 좀 기업을 발전시키고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 경제를 자꾸 돌려나가야 되는데, 그때 위기를 갖다가 뭐 미봉책으로 이번 어떻게든 지나가면 또 다음에 또 있겠지, 또 어떻게든 지나가면 또 다음에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 가계부채가 엄청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계부채가 많아지니까 월급도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기업에서도 월급을 갖다가 더 주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업 쪽은 사람들 고용하면은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니까 자꾸 새로운 기술, AI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가능하면 사람을 안 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어디서 돈을 벌어야 이런 부채 이자라도 감당하고 하는데, 점점 돈 버는 구석이 묘연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렵겠죠. 게다가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자꾸 세금까지도 더 뜯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내몰려 가지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의 결과가 바로 이거고, 나라의 윗대가리들이 무능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까지 와서 손솔도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라는 이미 개판난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베네수엘라 그래 개판이 나도 그 속에서 먹고 사는 놈들은 먹고 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각자 도생의 심정으로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식시장하고 또 부동산 시장하고 조금 다른 것이, 지금 중국이 난리죠. 왜 난리냐면 이 부동산과 주식이 약간 좀 다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내국인들, 국내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양도세를 퍼붓고 뭘 퍼붓고 퍼봐도 별 이야기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온 돈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또 국제 협약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자국법에 의해서 세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돈을 벌어도 우리 한국에서 세금 내기 때문에 미국 세법에 적용을 안 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외국인들이 부동산, 주식시장에 많이 기입이 되어 있는데,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게 되면 주식도 개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섭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세금이 좀 낮아요. 부동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마지막 돌파구가 지금 이 주식이고, 이 주식도 거품이 꺼지고 한번 터지고 이 과정에 출렁출렁 거릴 거다, 이 주식시장도. 그런 거 염두에 두고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과정에 부의 이전이 한번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래 예전에 한번 세상에 대비지듯이,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된 게 부가 어느 선으로 집중이 되다가 공산화가 되면서 있는 놈들 다 때려 죽여버리고 사람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게 이제 부를 재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공산당에 와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면 불안한 것은 한쪽으로 이렇게 멀리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세금으로 재분배도 하고 해요. 근데 재분배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한번 크게 디비지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지금 당장 사회가 디비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은 각자 도생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도 주식 투자가 그나마 좀 지금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돌파하고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정말로 진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돈 따먹기 개념을 한다거나 뭐 여유돈이 있으니까 한번 돌려볼까 이런 재미삼아 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주식 투자를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까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온 게 저 위에 대가리들이 너무 손쉽게 국민들을 갖다가 경제를 운영을 했어요. 그 결과 뭐 월급이 작아지고 이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IMF 때 우리나라가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가져간 게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 금융권 있죠. 주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우리나라 게 아니라고요. 외국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나라는 탈탈 털려버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뭔 일이 있으면 토목공사, 뭐 아니면 부동산 신도시 개발로 어떤 국가의 발전의 부담을 국민들한테 다 떠넘긴 결과가 이제 정치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자 내고 날 정말로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월급을 더 주라는 쪽으로 선출을 그쪽으로 권력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흐름이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런 쭉 큰 흐름을 보고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방법이 없다. 각자 도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주식 투자 간절하게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이런 업종 배수했어요. 전기전자, 반도체 많이 팔리면 누가 사가죠? 특히 유통 쪽에서 많이 주목을 할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통이 오르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 때문에 오른다 하지만 나머지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도 물난리 나고 많이 봤죠. 전 세계가 지금 한쪽에는 되게 덥고 한쪽에는 되게 춥고, 농작물이 그 와중에 생산이 잘 되겠어요? 그럼 식량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 음식료 쪽 있잖아요. 이쪽도 상당히 곽강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화학 비료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화학도 나쁘지 않아요. 이쪽도 생산성을 좀 늘리려고 그러면은 괜찮겠죠. 지금 다 괜찮습니다. 이런 업종들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좀 모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오늘 6개 있어요. 왜 이렇게 별로 없냐면 외국인들은 매수했지만 금융투자나 이 연기금 쪽에서 많이 팔아서 그렇게 별로 없는 겁니다. 자, 주요 종목들 좀 들여다보면 SKC는 추세가 아직 그렇죠. 메디톡스는 어떻게 돼요? 메디톡스는 그나마 다른 것보다 이만큼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참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기가 난감합니다.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특별하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변하는 종목은 적당한 진입 시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보유일지 몰라도 신규 접근은 좀 어렵다. 그리고 BH도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이미 찍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 하나 딱 찍혔지요. 이거는 이제 끝내라 이겁니다.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 이야기고 이제 그만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저도 이거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자, 태평양물산 이거는 그나마 이제 조금 괜찮습니다. 이거는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전체 종목은 아니고 제가 일단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좀 등록을 해 놓았는데, 일단 금융기계보험 괜찮고요. 음식, 의료종밀, 의약품 괜찮습니다. 종이 정권도 괜찮고 통신화학도 현 시점에서 괜찮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전부 다 괜찮은 건 아니고 상승 평균이 있는 종목들 제법 숫자가 나오죠.
그중에서 숫자가 대충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기다려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좀 더 많죠. 제가 등록한 종목들 중에서는 아직은 뭐 약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우리가 좀 그러면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들은 이런 것들은 현재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참 이자도 오르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이렇게 나오면 이자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경제라는 게 폭탄 돌리기로 계속 빚이 늘어왔고요. 또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켜서 나라에 활발하게 돈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딜방하니 그렇게 된 거예요. 국민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 고민을 갖다가 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먼 계획을 보고서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국가 개발을 어떻게 단계별로 하겠다 해서 지금도 아마 큰 계획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맞춰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진행시켜 나가다가 이제 계획이 좀 삐끗하거나 뭐 세계 경제가 어렵거나 그럴 때 참 내수가 적다 보니 그것도 아마 국렬지책 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가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와중에 지금 국민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번에 국민연금 뭐 보고한 거 보니까 앞으로 20대들까지 좀 받으려고 그러면은 2093년까지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뭐 전체 월급의 18%를 내라, 그리고 뭐 의료보험 지금 현재 8%에서 더 내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말이 18% 자영업 하는 사람들 온빵 다 독박으로 써야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기업한테 강제로 떠넘겼잖아요. 네가 기업 활동하려고 그러면 국민연금 반환 대줘라 이렇게, 의료보험도 반대줘라, 기업한테 강제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하게 되면 국민연금 반대줘야 되고요, 이런 거 대줘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창업도 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뭔가 도전을 하기 어려워져요. 비용이 많아지고. 이 자체도 기득권입니다. 사업을 해서 뭔가 돈이 활발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창업하기 어려워져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함몰되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가게들, 꼭 큰 산업이 아니더라도 가게들만 어떻게든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새로운 신산업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자꾸 이제 세금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지금 뭐 부자들은 뭐 세금 굉장히 많이 내죠. 거긴다 이까지 더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뭐 이미 조금 못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뭐 거의 안 내는데 환급 받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막 부담되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아마 세금 때문에 쓸 돈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갖다가 갚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다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럼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파일을 갖다가 늘려나가려면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든 자꾸 밖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방법 자꾸 찾아야 돼요. 밖에서 해외에서 돈 벌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묘연해지니까 안에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그러거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놈들 그냥 저거로 정진한 게 그래요. 편갈라서 저것도 취업하는 거잖아. 4년에 한 번씩 재취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선동해서 완전히 계속 이래 싸움이나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참 나라가 개판인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지금 흘러와 버렸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우리가 각자 도생의 심정으로 현명하게 위기를 돌파해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